처음부터 한옥 살펴보기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부제에는 집에 담긴 한옥의 유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하게 될 얘기는 한옥이라고 하는 게 그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 시대의 분위기 혹은 어떤 경향 이런 것들과 기술적인 측면들이 만나 있는 부분에서 한옥은 늘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되고 그게 꼭 한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부엌 혹은 뭐 식당 혹은 거실 이런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면 그 공간의 형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가 아니라 거주의 여러 행위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행위를 먼저 놓고 보면 조금 더 솔직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파트의 부엌 바닥은 대부분 다 이제 나무로 혹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비닐장판 같은 거를 깔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고 있고 그 원목마루 같은 걸 깔았을 경우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음식을 하다가 무언가 튀었을 때 바닥이 썩지 않도록 제때제때 좀 닦아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혹은 설거지를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요건들, 즉 바닥이 쉽게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의 요건이 건축 공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또 식사를 하거나 혹은 뭐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테이블을 이용하고 책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바닥에 닿는 거는 그냥 제 발바닥 정도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뭐 음식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뭐 지우개 가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닥에 떨어지는 뭐 이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행위와 바닥 온돌 바닥 난방을 하고 있는 방식은 얼만큼 잘 어울리고 있는가? 그 바닥을 목재나 혹은 종이로 마감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는 건축 유형 혹은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 유형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한옥을 현대사회 한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옥에서의 생활은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한옥의 공간들 혹은 한옥 그 공간 속에서의 생활을 은연중에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현대 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행위하고는 잘 맞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집 바깥의 공간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혹은 뭔가 어떤 공작을 하는 뭔가를 만드는 행위를 한다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혹은 뭐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입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집 바깥에서 대부분 다 입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입식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유독 집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는 좌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있고 그 공간 속에서 때로는 입식으로 때로는 좌식으로 공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항목들인 것 같은데요. 바닥이 젖을 수 있는 바닥이냐 항상 말라 있어야 되는 바닥이냐라고 하는 문제. 바닥이 쉽게 더러워질 가능성들이 있는 행위이고 그런 공간인가 아니면 청결을 요구받고 있는 공간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과 몸이 접촉하는 방식이 엉덩이나 온몸이나 혹은 등이나 이렇게 붙는 방식과 신발이나 양말을 사이에 두거나 혹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발바닥만을 바닥에다가 붙이고 있는 방식이냐는 공간의 형식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바닥의 온도가 따뜻한 곳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입식 가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역시 다 붙어있는 항목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전에 이제 여러 건축가들하고
전국 여기저기를 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답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강경상고의 교장 관사 근대기 주택인데요. 를 들어갔는데 뭐 의뢰 그렇듯이 그 답사를 안내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항상 사진 찍을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사진 찍으시고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먼저 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여기로 나오겠구나. 요 순간이 이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보는 문제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집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에서 오른쪽이 이제 정면이 되는데 정면에 3칸이고요. 측면 1칸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오른쪽 칸, 즉 이제 요 자리는 누마루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땅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라서 누마루를 걸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칸은 기본적으로 방전을 깔아서 신을 신고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 여기저기 공원이나 이런 데에 놓여 있는 정자를 보면은 신발을 아예 벗고 올라가도록 신발을 꼭 벗으세요라고 안내가 돼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왜냐하면 늘 청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이 이 공공시설로 사용할 만한 우리 도서관 앞에 있는 건데요. 이 정자를 지을 때 이 부분은 그냥 학생들이 신을 신고 이렇게 관통해 가면서 신을 신고 있으면 건물을 관통할 수가 있죠, 그죠? 관통해 가면서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 텐마루처럼 생긴 거를 안쪽으로, 집의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터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차 마시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높여서 신발을 벗고, 여기 이제 나중에 대도를 하나 뒀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앉아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방식과 가장 어울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대산루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물이죠. 이 바닥에서 이 2번째 바닥으로 오르는데 계단을 놓고 있는 이런 형식의 공간인데 이렇게 정자형으로 생긴 건물이고요. 부분적으로 2층에 온돌방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집이기도 합니다. 상주 일대의 옥동선 청월로를 비롯해서 이렇게 누다락집 형태로 만들고 높은 위치에 온도를 만드는 방식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거는 같은데 왜 그런지는 사실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2층 부분, 2층이라고 할게요. 2층 부분에서의 이 앉아있는 방식은 앞서 저희 학교 한옥 정자에서 앉아있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바깥을 내다보기 위한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난간을 두르고 하는 그런 방식들로 만들었고, 여기는 올라서도록 만들어져 있는 텐마루의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난간 두르지 않고 낮게 이렇게 높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한옥도 조금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닥의 높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변수들이 개입하고 있다 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양에 있는 허삼돌가옥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잘 아시는 집이죠, 그죠? 이 코너부에 부엌을 두는 바람에 이 텐마루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과 신발을 신고 있는 공간에서 신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공간과 신발을 신는 공간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평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좁게 튀어놓고 여차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걸 걷어내거나 그냥 올라서 이렇게 가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텐마루를 왜 만드는가 이런 얘기를 필요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사진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신발을 신고 있는 공간과 벗고 있는 공간의 구분을 어느 지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질문을 그냥 던져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충효당이라고 하는 모델을 보면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집을 구성을 하는 이 방식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별동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데 사당과 문간체와 이 본체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는 이들 사이에는 굳이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문제들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동선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행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연결해 놓는 것이 일단 편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입식으로 사용하는 공간, 신발을 신고 사용하는 공간들이 이 건물을 거쳐서 이용하거나 혹은 진입하는 방식에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중문칸이라든가 혹은 부엌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몇 가지 지점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요거는 관악 홍경모가 쓴 사이당지라고 하는 자기 집을 이렇게 소개했었던 글이에요. 번역서도 나와 있고 논문도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어서 아마 익숙하게 좀 알고 계신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이당지라고 하는 이 글에 보면 18세기의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꽤 상세하게 복원해낼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추론해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통해서 주택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 빨간 줄 친 데부터인데요. 해석을 좀 해보면 그 집에는 당에는 모두 온돌이 있는데 겨울에 마땅하도록 만든 것이고 마루를 뚫어내어서 여름에 마땅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것을 병행해서 사용되어 가고 있었다. 이거는 각각 겨울과 여름에 마땅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헌이 온돌에, 그러니까 마루가 온돌에 배쯤 되는 온돌보다 마루가 훨씬 많은 것은 옛날의 방식이다. 고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반대되도록 하는 것이 개반옷이 한 것이 지금에 마땅하다. 라고 해서 이 글이 쓰여졌을 때 18세기 정도만 하더라도 온돌이 마루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보다 이전의 집들은 조선 전기 같으면 마루를 훨씬 넓게 쓰는 집을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쯤 와서는 온도를 오히려 더 넓게 구성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거죠.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거는 뭐 여러 해석들을 이렇게 원용해서 보면 지구 온도가 좀 추워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뭐 농업 생산력 발전이라든가 뭐 오만 문제들이 엮여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온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에까지 이렇게 요구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었고요.